카이스트 조규성 교수입니다. 오늘 그 강연해 주실 마지막 연사님은 뭐 굳이 설명이 필요는 없으신데 그 원자력계에서 지난 7년간 가장 많은 기고문을 쓰시고 가장 앞에 서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가짜 뉴스를 타파하고 진실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신 분이고 글을 또 워낙 잘 쓰셔가지고 설득력 있는 매 글들이 감동을 주는 그런 글을 쓰셨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박상덕 정확히는 이제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수석 연구위원으로 이제 계시는데 이분은 이제 서울대 공과대학의 7일 학번이시고 미시간대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우리 국내 원자력계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한 세 가지만 이제 소개를 드린다면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연구원장직을 역임하셨고 또 한국전기협회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기협회라면 굉장히 큰 집단인데 거기에 전무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의 R&D 전략기획단의 에너지 분야의 그 MD를 하셨습니다. 오늘 그 강의해 주실 제목은 원자력 가짜뉴스 어떻게 막나. 이게 그렇게 쉬운 일 같았으면 우리가 오늘날 이런 모임도 아마 없었을 것 같은데 우리 하여튼 박상덕 그 전문위원님 또 우리 저 개인적으로서는 아주 대선배신데 우리 선배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 교수님이 너무 화려하게 소개해 주셔가지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원자력 가짜뉴스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왔는데 그 경험을 정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탈원전이 어떻게 왔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거짓 선동 사례, 오늘의 이제 핵심이 되는 거짓 가짜 뉴스를 가지고 선동한 사례를 말씀드린 다음에 가짜 뉴스를 막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그래서 위험과 위험 인식, 위험이 뭐고 그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하는가 막 이런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진짜 뉴스는 어디 있느냐? 그래서 진짜 뉴스하고 그 자료들이 어디에 있는지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원자력이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려면 수용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어떻게 소통하면 좋을까 하는 뭐 결론부가 되겠습니다. 그런 걸 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보시면은 빨간 벽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 빨간 벽 같은 게. 이게 그 왼쪽에 있는 과학적 사실들을 막았다. 그래서 탈원전이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학적 사실로는 제가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세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안전성 면에서는 중대 사고 치명률입니다. 앞에서도 강의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 원자력 발전소에 의해서 사망한 사람 수가 태양광이나 뭐 풍력과 비슷하다. 또는 3세대 원전은 오히려 원전 사망률이 적다 하는 것을 EU의 조인트 리서치 센터에서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이 결과로 원자력이 그린 에너지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이제 환경성인데 이거는 발전원별 생애주기 탄소 배출량으로 보더라도 원전이 태양광보다 오히려 4분의 1 적게 나온다. 생애주기로 보면 원전도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그런데 태양광은 만들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전기 때문에 태양광이 48이라면 원전은 10이다. 그래서 환경 면에서도 원전이 좋다. 그다음에 경제성 면에서는 밑에 보시면 여러 가지 다른 에너지원들과 IEA가 비교했는데 경제성이 상당히 좋다. 특히 계속 운전을 할 경우에는 경제성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과학적 사실인데 이게
탈핵 무당들의 가짜 뉴스 선동 왜곡이 있었고, 그 다음에 원자력계는 사실 방치했다. 이게 우리의 반성입니다. 우리가 방치했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이 원전이 위험하다라고 인식하게 됐고, 그 인식이 정치와 결합되면서 탈원전이 왔다. 그래서 탈핵 무당들의 가짜 뉴스 왜곡 선동도 원인 중에 하나지만, 사실은 탈원전의 원인은 우리에게도 있다. 원자력계가 방치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반지성, 반과학 왜곡 선동에 함몰된 것이 바로 우리 원자력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거짓선동 뭐 몇 가지 상당히 많지만 몇 가지만 가져왔는데, 이거는 일본 원전 오염수가 퍼져나가는 그림, 왼쪽에 있는 게 그림이라고 노아라는 사이트에서 가져왔다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방사성 물질 확산 경로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데 노아라는 사이트에 가면 같은 그림이 조금 다르게 표현은 돼 있지만, 이 그림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일본의 쓰나미 웨이브 하이트, 다시 말하면 쓰나미의 파고 높이를 그려놓은 겁니다, 이게. 근데 쓰나미, 여러분 아시다시피 쓰나미라는 것은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이지 물질이 전달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왼쪽에서는 마치 물질이 퍼져나간 것처럼 그려놓고, 그걸 물질이 퍼져나간 것으로 설명하고, 원본에서는 이게 물질이 아니고 에너지가 퍼져나간 거다. 에너지는 굉장히 빨리 퍼져나가죠. 그러나 물질은 이렇게 빨리 퍼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동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건 2022년 왼쪽에 7월 28일 날 장말이라고 그린피스가 발표한 내용인데, 거기서는 뭘 얘기하냐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을 시간이 9개월이다. 뭐 22년 7월이니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후쿠시마 들고 다시 나온 민주당 해가지고 전 의원 국회에서 철회 농성도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전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방류 농도와 그리고 우리 해역 농도는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돌아온다는 것만 얘기하고 우리나라로 온다는 것만 얘기하고 농도는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농도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농도가 너무 낮고 우리 몸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뭐 다 아시겠지만은 이번에 후쿠시마에서 배출하는 배출 기준이 6만 베크렐 퍼 리터인데, 그거에 40분의 1로 줄여서 지금 방출하려고 하고 있고요. 음용수 기준이 WHO 기준이 1만 베크렐입니다. 그러니까 음용수 기준보다 낮죠. 근데 사람들이 음용수 기준보다 낮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너나 마셔라 그러는데, 과학적인 문제와 감정적인 문제를 섞어서 교묘하게 사람들을 오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화장실에 가면 세면대도 있고 또 변기도 있습니다. 세면대에 있는 물과 변기에 있는 물은 같은 물입니다. 그렇지만 일부러 변기에 있는 물에 손을 씻는다든지, 일부러 변기에 있는 물을 떠서 그걸로 뭐 양치질 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걔네들이 과학적 사실을 감성적으로 왜곡하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른 데이터들은 뭐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오면 10만 분의 1 수준이 된다. 뭐 그렇고 강건흑교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것에 의해서 1mS가 우리 관리 기준 아닙니까? 거기에 도달하려면 6,250억 년을 적극적으로 그 옆에서 있어야 된다. 근데 사람이 6,250억 년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완전히 불가능한 얘기고요. 또 하나 중요한 팩트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우리나라 방사능 농도를 계속 측정해 왔거든요, 바다에. 물론 그 앞에도 이렇게 해왔습니다. 1990 몇 년부터 쭉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해왔는데, 그 측정 결과를 보면
후쿠시마 사고에 의해서 일어난 변화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후쿠시마 사고 당시는 지금보다 평균 1000배, 많은 건 10,000배, 종류에 따라서는 이상 방류가 됐죠. 통제되지 않고 2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바다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번 후쿠시마에 보관되어 있는 거 1000분의 1짜리를 그것도 30년에 걸쳐서 내보내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지금 감성을 이용한 건데 이게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이의 갑상선을 진료하는 모습, 아이와 어머니. 아이와 어머니 제일 감성적으로 접근하기 제일 좋은 재료인데 그 사진을 집어넣으면서 아이들의 갑상선이 증가했다. 그런데 실제 유엔에서 2014년 보고서를 보면 갑상선 암 증가는 고감도 장비 때문이다. 장비가 좋아져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갑상선암이 한참 증가했던 때가 있었죠. 그게 바로 좋은 장비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 이 그림을 보시면 일본의 평균과 후쿠시마에 사는 사람들의 암 발생을 비교한 건데 차이가 없습니다. 남녀 차이는 있는데 남자끼리 또 여자끼리 차이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후쿠시마 사고로 1368명이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 UAE에 가서는 원전은 신의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로서도 사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좀 의심이 갑니다. 앞에서 한 말 1368명이 죽었는데 그러면 원전은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 되잖아요. 근데 UAE 가서는 또 신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했으니까 저는 뭐 정신 상태도 사실 의심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어, 그 최측근이 원전 생태계는 유지하도록 하자라고 건의를 대통령한테 한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꼭 원전하고 싶으면 다음에 대통령 돼서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정권 초기죠. 근데 정권 후반에 가서 이제 선거가 가까워져 뭐라고 얘기했어요? 문 대통령이 원전이 향후 60년 주력 원전으로 충분히 활용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듯이 좀 정신 상태가 이상한 거 아니냐, 그런 정도까지 저는 의심이 가는 그런 행동입니다. 이렇게 가짜 뉴스를 가지고 선동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게 문제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막아서지 못한 것이 문제죠. 근데 문재인 정부를 지나면서 우리는 이제 그 속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우리는 이걸 막아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또 요거는 이제 최근에 일어난 일인데 월성원전의 방사능 오염수가 줄줄 샌다 이렇게 MBC 뉴스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 여러 가지 거짓말이 숨어 있습니다. 일단 이 영상은 과거 동영상입니다. 여기 현재 발표일 보시면은 2022년 9월 20일 아닙니까? 9월 20일 날 마치 지금 진행되는 것처럼 발표를 했는데 실제는 그 전해 21년 10월 발견하고 12월에 수리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9월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마치 지금 새는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또 새는 것도 보면 줄줄 샌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새는 것으로 표현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는 시간당 300cc인데 그 해결료 저장조 풀의 크기를 상상한다면 이건 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묻어 나온다 이런 정도로 봐야 되는데 줄줄 샌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여기서도 방사능 농도가 얼마인지
그리고 주민이나 작업자에게 어떤 피해가 있는지 이거는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 피해가 없으니까요. 참으로 나쁜 사람들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전 지역 주민들 수십 년 피폭됐다라고 또 주장하면서 1심에서 이제 저쪽이 패소를 했고 지금 2심 진행 중인 사건이 하나 있고요. 잘 아시는 균돈의 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법에서 8년 이혼 사건인데 결국 한수원이 승리했죠. 그래서 지금 그 밑에 보시면 균돈의 소송비 마련에 함께해 주세요라고 환경운동연합이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오른쪽을 보시면 방사능, 공간 방사능으로 보면 서울이 월성 근처보다 높습니다. 물론 서울이 높다고 해서 뭐 위험하다는 말은 아니고요. 평균적으로 보면 높습니다. 서울이 왜 높냐면 서울은 화강암이 많아서 화강암에서 나오는 방사선이 있거든요. 근데 월성 근처는 그게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자력 발전소가 거기 있다고 해서 방사능 레벨이 높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문화일보에서 최근에 발표한 건데 환경부에서 조사했죠. 월성 원전과 주민 암 발병 관련성 확인 안 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 사람들은 암이 발생된다 라는 걸 주장하는데 다 괴담입니다. 그래서 가짜뉴스의 특성을 좀 알아야 되는데 반지성주의, 과학 부정론의 특징은 여기 이 책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과 즐겁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는 법 보면 5가지로 나옵니다. 거기 보면 첫 번째가 체리 피킹 방식의 증거 수집이죠.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빠도 말씀드렸지만 박뉴스가 돌아온다라는 말만 강조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음모론이죠. 사실 우리가 후쿠시마 방류수에 대해서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국내 수산업 또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을 하면서 국민을 안심시키려고 하는데 쟤네들은 그렇게 말하는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토착 외구다. 이렇게 친일파로 몰아가잖아요. 그런 음모론을 가지고 있고요. 전문가는 무시합니다. 원자력 전문가는 돌팔이라. 뭐 또 IAEA 보고서는 근거 없는 맹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원자력 학회에서 그렇다면 공개 토론하자라고 이재명의 민주당에 제안했는데 응하지 않고 자기네들은 과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꼬리를 감추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논리적 오류도 있습니다. 지금 후쿠시마에서 방류하려고 하는 것은 삼중수소죠, 삼중수소. 세슘은 필터로 다 거쳐서 고체화해가지고 현장에 보관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세슘이나 삼중수소는 문제가 안 되니까 세슘이나 뭐 이런 것들 자꾸 얘기하죠. 그리고 과학은 완벽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저설량 계속 받으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아느냐 이렇게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지적한 과학 부정론의 공통점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해하고 위험하고 해,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는 게 조금 더 명확한데요. 해자드하고 리스크하고 함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해자드는 물질이 고유적으로 갖고 있는 위험입니다. 이놈은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발현되기 쉬운 상태가 되면 그걸 덴저라 그럽니다. 덴저. 그걸 이제 우리는 위험이라고 써 있죠. 그런데 그 해자들은 건드리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냥 있는 겁니다. 낭떠러지 같은 것이 해자드가 되겠죠. 또 바닷속에 있는 상어 같은 게 해자드가 되는데 상어 근처에 안 가면 되잖아요. 근데 리스크는 확률적 개념을 포함해 가지고 특성이 발현될 가능성.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주로 이제 전문가들, 과학자들이 계산하는 겁니다. 어떤 확률로 이게 발현될 것이냐 하는 것을 계산하는데 그게 리스크고요. 함은 이제 완전히 발현돼서
해를 입은 상태, 손상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해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리스크를 계산해서 리스크 발현될 확률을 낮추는 것이 바로 학자들이 하는 일이고 설계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건설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충분히 안 낮으면 새로운 장치를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리스크를 낮추고 있는 것이 설계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사회 모든 위험을 다 100% 없앨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사람 존재하는 것 자체가 위험 속에 있기 때문에 100% 없앨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 통념상 통념 수준까지 낮추면 된다. 그것이 올바른 태도죠. 그래서 이번에 일본에서 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원전의 위험성이 사회 통념상 무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리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재가동해도 된다. 이렇게 판결을 했거든요. 이게 올바른 태도입니다. 이 생각을 우리 국민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전이 자연재해나 다른 인공재해보다 안전하다. 다른 자연재해보다 안전하니까 원전에서 나오는 이익을 우리가 향유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이미 허용 범위를 정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영국에서는 10의 마이너스 4승, 10의 마이너스 6승 이하면 broadly acceptable, 일반적으로 잘 받아들여진다 그 말이고 10의 마이너스 7승이면은 완전히 acceptable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위험은 있는 거죠. 있지만 이 정도 수준이면은 그냥 일반 사회에서는 문제가 없다. 사실은 10의 아이고 10의 마이너스 5승도 이익이 있으면 충분히 참을 만하다 이렇게 돼 있죠. 네. 다른 나라들 보면 네덜란드도 뭐 그런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 그렇죠? 또 개인 위험도는 별도로 있지만 여기 보시면은 암이니 뭐 이런 위험도들이 다 여기 계산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연재해 이거는 10의 4승 수준 정도 되죠. 자동차 사고나 추락 사고는 10의 마이너스 5승 정도 되고 자연재해는 뭐 10의 마이너스 7승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10의 마이너스 5승이면은 안전하다, 문제 없다 이렇게 일반 대중에게는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왜 원전에는 사회 통념이 적용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가 계산하는 것과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에 인식 차이가 있어요. 이거를 갭을 좁혀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설명도 해야 되고 일반인의 인식도 끌어와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위해서는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을 통해서 원전 인근 주민이 원전을 더 잘 알게 돼서 원전은 안전하다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문재인 정권 동안에 원전 인근 주민들은 오히려 원전을 더 짓자, 원전을 더 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죠. 그리고 잘못된 선동들이 반복되면 그게 쇠뇌돼 가지고 머릿속에 남습니다. 이게 문제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전이 위험하다, 위험하다 계속 반복하면 쇠뇌가 되거든요. 이걸 막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이런 일이 되겠습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의 차이는 뭡니까? 왼쪽 그림은 10시에 사람들이 해변에서 재미있게 이제 즐겁게 있는 상태고 오른쪽 그림은 1시쯤 됐죠? 1시쯤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시쯤 되니까 태양광 때문에 태양광이 사실은 발암 물질 1급 발암 물질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요. 1급 발암 물질이니까 이 엄브렐라를 하나 쳐서 보호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으면 저렇게 왼쪽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됩니다. 다 익어버리죠. 그래서 위험인식을 저는 이제 오른쪽에 보면 전문가, 대중, 탈행, 무당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전문가는 뭐 위험 발현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대중은 해자드 아까 말씀드린 해자드는 위험이 발현될 물성이 있으면 가능성이 있으면 그걸 해자드라고 그러는데 발현이 되지 않더라도 거기에 분노, 감정이 들어가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위험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에게는 분노를 일으키서는 안 되고 가치가 있는 것을 계속 보여줘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탈핵무당은 이걸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르쳐줘도 변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이 사람들은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